많은 남성분들, 특히 60대나 65세 이상인 분들,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지만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한 의사에게조차 말하기 쑥스러운 그 질문이죠. 바로 성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위나 잦은 성관계가 좋거나 나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소피아 김입니다. 오늘 저는 마치 제 진료실에 앉아 계신 것처럼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질과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정, 디제큘레이션과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밝혀낼 겁니다. 전립선은 호도할 만한 작은 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놀라운 답변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주인공인 전립선을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있는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의 주된 임무는 정액의 필수적인 부분인 전립선액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단순한 윤활제가 아니라 아연, 구연산, 그리고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들이 들어있는 영양 칵테일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액은 완벽한 팀워크의 산물이죠. 정낭이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데 정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당분이 풍부한 액체입니다. 그리고 고환은 겨우 1%의 부피를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자를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우리가 아는 정액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몸 밖으로 나올까요? 사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배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액체가 요도에 모여 마치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 후 적절한 자극이 오면 두 번째 단계인 사출이 시작됩니다. 이때 골반저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며 정액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완벽한 발레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완벽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특정 전립선 수술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닥터, 참는 게 나쁜가요? 정액을 모아두면 해로운가요? 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는 행위는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물이 고이게 되죠. 전립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성 전립선염, 즉 지속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전립선 염증을 겪는 남성의 경우 사정 빈도가 낮으면 골반 우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나 자위를 통해 사정 빈도를 늘리는 것이 많은 남성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사정할 때마다 관이 청소되어 압력과 염증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추가적인 이점은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사정은 릴렉스와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 칵테일을 분비합니다. 2023년 학술지 슬립 디소더즈, 슬리프 디스어더즈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적 활동, 특히 오르가즘으로 끝나는 경우 수면 시작과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쾌락을 넘어 활발한 성생활은 최고의 천연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정 횟수가 적으면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하나요? 또는 반대로 사정을 더 자주 하면 보호가 되나요?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해왔으며 그 결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크고 중요한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32,000명의 남성을 18년 동안 추적했죠.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놀랍게도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했다고 보고한 남성들은 한 달에 4에서 7번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구 결과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든 자위를 통해서든 상관없었죠. 보호 효과는 성적 활동 자체라기보다 사정이라는 신체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2017년의 한 연구와 2018년의 대규모 메타 분석은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낮다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찰 연구이며 암 환자들이 기억하고 보고한 내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일관성이 매우 강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 효과 뒤에 숨겨진 비밀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관적인 가설은 씻어내기 가설입니다. 전립선을 작은 통로가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나 담배에서 나온 발암 물질과 같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이 전립선에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매번 사정은 이러한 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사정을 자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독소들이 전립선 조직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종양으로 이어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잦은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호르몬 균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테스토스테론 및 기타 안드로겐 수치를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 활동이 신체 활동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성적 활동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세포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어군인 면역체계를 자극합니다. 활발한 면역체계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더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르가즘 중의 근육 수축은 혈류를 개선하고 국소염증을 줄이며 노화와 암 발병의 핵심 요소인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100만 불짜리 질문은 닥터, 그럼 한 달에 몇 번 사정해야 하나요? 일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서 21번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며 억지로 지켜야 하는 목표도 아닙니다. 성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각 남성에게 이상적인 빈도는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파트너 유무, 스트레스 수준, 기분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특정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의무가 아니라 규칙적인 사정 빈도를 유지하는 활발한 성생활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한 부분이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압박감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횟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양한 관점을 읽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쓰는 동안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사정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줍니다. 김철수님, 60대 후반 철수님은 오랜 시간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제가 사정 빈도를 늘려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정이 전립선관을 청소한다는 이론을 몸소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박민주님, 50대 초반 민주님은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성욕도 줄고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저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성생활을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민주님은 성관계나 자위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잠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자연 수면제가 되어준 셈이죠. 이영호님, 60대 중반 영호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으로 운동, 식단 조절을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평소 사정 빈도가 매우 낮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유일한 위험 요인은 아니겠지만 혹시 모를 유전적 취약성과 결합되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지훈님, 70대 초반 지훈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에 제가 역행성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렸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오르가슴은 느끼는데 정액이 안 나오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불편함 없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수술 후에도 충분히 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재미님, 40대 후반 재미님은 전립선암으로 인해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액 배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른바 마른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허탈해 하셨지만 성적 만족감은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고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이분께는 건강을 되찾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강현우님, 50대 중반 현우님은 전립선암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를 읽고 21번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죠. 배우자분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의무적으로 횟수를 채우려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후 현우님은 심리적 부담을 덜고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르쳐 줍니다. 전립선 건강은 사정 횟수라는 단순한 숫자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 강력하고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기적의 식단도, 비밀 보충제도, 마법의 사정 횟수도 없죠.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매년 검진을 받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를 측정하고 의사가 권유할 때 직장 수지 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검진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사정 빈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입증된 다른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담배를 끊으세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채소 위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기적적인 치료법을 약속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건강은 진지한 문제입니다. 정기검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PSA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 채널에 준비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신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저를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과학에 기반한 건강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